오늘은 Irresistible이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번역한 한국어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술과 우리를 올가매는 비즈니스의 부상. 어마무시하죠. 얼마 전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정보를 영국에 있는 어떤 컨설팅 회사가 유출했다는 기사가 한창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 삭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요. 파워 유저는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뉴스에 관심이 갔어요. 내가 인터넷상에 알게 모르게 흘리고 다니는 흔적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을 해보면 어질어질 하기도 하고요. 나라는 개인의 삶은 들여다봤자 별게 없을지라도 그런 수많은 개인의 삶을 한 덩어리로 모아 들여다보면 거대한 패턴을 추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누군가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제가 아주 가끔 하고 사실 대부분은 그저 그냥 무념무상으로 인터넷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던 시점에 이 책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책 제목에 확 끌리더라고요. 흥미로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책을 집어들었어요. 행위 중독에 대해 다루는 이 책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나 어플이 왜 그리 중독성이 있는지, 중독성을 유발하는 요소가 도대체 뭔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행위 중독의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을 다룹니다. 저자인 애덤 앨터는 뉴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데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행위 중독을 바라봅니다. 지은이가 말하기를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중독성 강한 첨단 전자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신들은 희한하게도 자기 자녀들의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이었대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 있는 어떤 학교는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학부모 75%가 주변에 있는 테크 회사 간부라고 합니다. 모든 수업에 전방위적으로 전자기기가 통합되는 추세인 미국에서 기기를 아예 배제하는 학교가 있다니. 근데 그 학부모들 대다수가 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니. 왜 그럴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저도 그래서 그 단순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중독성이 심한 온라인 게임을 한 사람의 뇌 상태가 헤로인을 복용한 사람의 상태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약물 중독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행위 중독도 그 순간에는 즐겁고 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을 발달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소셜미디어가 어째서 중독성이 있는지 중독성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요소가 뭔지 정의를 합니다. 예로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클리프 행어 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각 챕터마다 하는데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모여서 크나큰 작용을 하고 결국에는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매혹적이고 다음 회차의 드라마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넷플릭스를 멈출 수가 없는 거고 소셜미디어의 라이크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등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전자기기를 가까이 두지 말고 중독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결핍이 뭔지 알아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있을 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그 대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기쁨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부모가 기기 사용을 아마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되겠죠. 전자기기 사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녀의 기기 사용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음, 여러 사례와 실험과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결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자기기와 보내는 시간이 의외로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회사에서도 그럴 것이고 뭐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여가 시간에서도 전자기기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어떤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점점 저 전자기기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좀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니까 스스로 전자기기 사용 어떤 중독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그렇다면 전자기기를 통해 얻는 가치가 무엇인지, 기기를 통하지 않고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그 고민한 방안을 가지고 살아보는 시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기기와 함께 하며 잃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 대화했을 때 좀 더 분명해지는 시각적 큐를 바탕으로 발달하는 공감 능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재미와 편의만을 추구하다가 잃어버린 어떤 인내심?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전자기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졌다고 보는 입장인데, 때때로 이메일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냥 땅에 뿌리 박힌 고목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쓰면 좋은 것이 전자기기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기기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